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이기지 못했다면,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한반도의 역사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닌 실제 역사 속 결정적인 갈림길을 되짚는 중요한 상상이다. 자, 지금부터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이기지 못했다면? 이라는 질문에 따라 펼쳐지는 대체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마저 무너진 뒤 신라는 당과 손을 잡고 삼국을 통일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당나라는 약속을 어기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고구려 옛 땅에 웅진도독부와 계림도독부를 세우며 한반도를 자국의 지배하에 두려 했다. 그러자 신라는 이질적인 지배를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고 670년부터 676년까지 나당전쟁이 벌어진다. 실제 역사에선 신라가 끝내 승리하며 한반도 남부를 온전히 장악하지만, 그런데 만약 신라가 이 전쟁에서 지고 당나라의 통치를 막지 못했다면 1. 한반도 남부까지 당나라의 직접 지배. 나당 전쟁에서 패배한 신라는 독립국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나라는 신라를 형식적인 자치국으로 만들거나 아예 계림도독부 체제를 강화해 한반도 전체를 지방행정구역처럼 흡수하려 했을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당나라의 동쪽 변방이 되었고 현재의 중국 동북 삼성과 한반도 중남부까지 하나의 문화권으로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시나리오는 고려의 건국 자체를 무산시키고 한민족의 독자적인 역사 계승을 단절시키는 전환점이 된다. 언어, 문화, 제도의 중국화. 당의 문화는 매우 발달해 있었고 실제로 신라 상류층은 한문과 당의 의복, 음악,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종속되었다면 당의 율령 체계와 과거제, 복식, 언어가 강제 도입되며 신라인의 이름도 같은 중국식 성씨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교적 질서가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았고 불교보다는 유교 중심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 3. 일본의 조기 한반도 진출. 당나라가 한반도 남부까지 지배하고 있었다면 당시 신라나 백제의 망명 귀족들과 밀접했던 일본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한반도 남부는 일본에게 있어 군사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과의 군사력 차이는 현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본-당나라 간 전쟁이 벌어졌거나 반대로 일본이 조공체계에 들어가면서 중화질서에 조기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4. 고려의 건국 불가 조선도 없다. 신라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면 918년 고려의 건국은 실현되지 않는다. 발해 역시 926년에 멸망하면서 한민족의 독립왕조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이후 몽골의 침입, 명나라, 청나라의 등장까지 이어지는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의 외성으로 굳어졌을 수 있다. 조선의 세종대왕도, 한글도, 유교 중심의 왕도 정치도 없었을 것이다. 5.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없어진다. 근현대사에서 한민족의 자주적 움직임은 고려와 조선이라는 국가적 자산 위에 존재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면 조선도 대한민국도 없다. 한국어도 존재하지 않고 동북 공정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중국 지방의 하나로만 인식됐을 것이다. 신라의 나당 전쟁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닌 한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낸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만약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한글도 한국사 자체도 이야기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만약에라는 질문 앞에서 그 깊이를 더하게 된다. 이런 대체 역사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하고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한국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봐요.